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입니다. 자, 저들이 스카이 데일리가 세계적 대특종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죠?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 여기 기사를 자세히 보고요. 그 후에 나온 후속 보도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일종의 세계 부정선거의 허브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성역이죠. 일종의 소도 같은 그런 성역인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중국인 해커들이 대한민국 선거만 관여한 게 아니고요. 세계 모든 중국이 친중화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통제센터라고 할까, 뭐 허브라는 표현이 제일 적당하겠네요. 여기서 원격 조정을 다 했다. 심지어는 12월 3일 대통령이 긴급 급섭을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표했던 것도요. 거기에 99명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프리카 가나에서 대선이 있는데요. 그 대선에 이제 이렇게 관여하려고, 그 조작하려고 하는 그 99명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거기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1년 내내 거기에 상주하는 건 아니겠죠. 특정한 어떤 그런 선거가 있을 때 거기에 모여서 그런 어떤 해킹을 통해서 선거를 왜곡시키고 조작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과 한국이 공조하여, 여기서 말하는 미국은요, 바이든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이제 미국의 특정한 국방부 산하 어떤 정보기관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그 공조 체제 속에서 대통령이 긴급 계엄을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물증이거든요. 충격적인 물증이고 그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거기가 만일에 글로벌 그리고 부정선거를 총지휘하는 그런 허브가 맞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시진핑도 위험해지는 그런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그 친중 종종 세력들 뿌리를 뽑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자, 지금 말이죠. 이 스카이데일리의 세계적 대특종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자, JTBC가 이거 가짜 뉴스라고 일단은 단정을 하고 찾아가는 거야. 단정을 하고. 계엄은 트럼프와 공동작전 기사 뿌리는 스카이데일리 찾아가서 취재를 해봤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갈 때 이미 저 가짜 뉴스야 이걸 이제 생각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가짜인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뭘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인터뷰를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 아니면 거기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100%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저쪽도 뭐 형편없는 거죠. 이쪽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황이 진짜 같다. 90%좀 되거든요, 지금. 저쪽은 가짜인 이유를 조금도 잘 밝히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오마이포토 김병주 스카이데일리 발행 사진, 여기 이제 쇼츠 영상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 화면입니다. 자료 화면. 아무것도 아닌 자료 화면 갖고 봐라 가짜 뉴스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막힌 거지. 비난 끝에 쓴 겁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역풍 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선동을 통해서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심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금 쫓기는 겁니다. 이들이 빨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탄핵 인용 후에 끌어내리고 뭘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툭 터지니까 이 젊은 민심이 난리 났습니다. 특히 2030이. 2030이 이렇게 일어서게 되면요. 지지율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만 저들이 소위 말해서 위험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2030들은 기존에 우리 이제 어르신 중심의 그 집회 양상과는 다르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가끔씩 보던 서양에서 뭐 프랑스 같은 데서 자주 일어나는 이탈리아 이런 데서 말이죠. 미국에서도 사실 가끔씩 그런 일이 있죠. 그야말로 이제 파워풀한 그런 어떤 시위 양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걸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가짜인 증거를 못 찾는 거야. 심지어는요, 이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면 바로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 아직은. 그러면서 지들끼리 이거 되지도 않는 가짜뉴스 선동을 갖고 뭐 이렇게 퍼나르면서요, SNS 통해서 막 공유하고 그러더라고.
자, 중국 선원들 이건 아무 이야기도 아닙니다.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 사진 정체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쇼츠 영상, 제가 어제 요거 이제 분석해 드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영상을 올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데 그냥 블랙 화면에다가 그냥 자막만 쫙쫙쫙 이렇게 흘려줘도 100% 효과가 날 텐데 앞으로 스카이데일리는요 굳이 자료화면 쓰지 마십시오. 그거 필요 없어요. 라디오처럼 하세요. 그냥 라디오처럼.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스카이데일리는 그런데요 정말 무소의 불 뗀 겁니다. 도산공원에 있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 글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카이데일리가요 우리 독자들에게 알리는 걸 여기서 다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확실한 팩트입니다라고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지를 통해 보도된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와 윤 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라는 기사로 인해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압니다. 보도 이후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극우 매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짜뉴스라고 단정짓는 매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승관이가 말했던 내용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들이 종북 매체인지 극좌 매체인지 알 길은 없으나 매우 급하긴 했나 봅니다. 번지가 밝힌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팩트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중국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왜 다들 조용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끝으로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국정원 출신이 아닙니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아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으로 알려졌었죠. 조정진 이분도 지금 기자로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일보 논설위원, 서강대 국문과 언론대학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일 겁니다. 아마 조정진 기자 출신이죠. 이 사람. 스카이데일리 신임 논설주간으로 선임됐다가 지금은 대표가 되어 있네요. 이분은 서강대학교 나온 그분 조정진 맞습니다. 이분 같아요. 국정원 근무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스카이데일리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판 뒤집으십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요. 왜냐하면 이 가장 물증적으로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제시한 저 엉터리 쇼츠 영상의 자료 화면을 갖고 가짜뉴스라고 터뜨리는 저겁니다. 얼마나 급하고 당황스러우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판 뒤집으십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머그샷 비슷한 자신의 그 대표 사진을 공식 대표 사진을 이렇게 공개했죠.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이요.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지금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화산 폭발 같은 그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정선거는요. 단순한 한국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글로벌한 이슈고요. 미국 전체 세계 전략과도 맞물리는 그런 거대 이슈입니다. 중국이 그 주변 나라 혹은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어마어마한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나쁜 게 이 부정선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것이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꼬리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사실이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99명이 이렇게 몰려서 한국 선거가 없는데도 왜 거기 와 있었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센터, 허브, 기지였다라는 거죠. 이것과 연결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핵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미국에 불려가서 그 미국 그 상원 뭐 청문회도 혹은 상하원 뭐 공동 청문회 같은 것도 열릴지 모르고요. 거기서 기소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만일에 민주당 관계자가 연루가 됐다 그러면 이 전부 국제법으로 이거 전부 재판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몇몇 중요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의심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리 출국 금지를 시켜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일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또 데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황이 사실일 쪽으로 뭐 빠르게 굴러가고 있네요. 자, 스카이데일리에 그 중국인 99명 미군 부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부대 압송되었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관련 전무가 지금 밝혀졌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 주요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이걸 이제 가짜 뉴스는 몰아가려고 하는 몇 개 언론이 나왔죠.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함구하고 있거든요. 예의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KBS하고 TV조선은 이걸 다뤘어요.
아마 이게 아마 폭발적인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쭉 지켜본 상황에서는요, 사실상 이제 이게 진짜 뉴스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화 되지 않은 간접 경로로 지금 들어오는 첩보 혹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제가 이 댓글을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방송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알기 힘든 첩보들이 이제 모이는데요. 자, 진짜 뉴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KBS, MBC 등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댓글 자체도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가만히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선관위, 중국도 가만히 있고요. 일본이 가만히 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갔다 그러잖아요. 일본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미국도 가만히 있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걸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라고 말은 했지만 그 가짜 뉴스라고 떠들어댄 내용이 오히려 이 이슈를 더 정폭을 시키네. 쇼츠 영상에 들어가는 그 옛날 자료화면 조금 사용한 걸 갖고 지금 그걸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니까 그거 넘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넘어가지. 오히려 역풍이지. 자, 이렇게 되니까요. 완전 뒤집힙니다. 발칵 난리 났다. 이제 이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기만 해도 훌륭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놈들, 특히 박선원이 어떤 놈입니까? 예, 이 사람이 진짜 요주의 인물이더라고요. 집요한 놈들이에요. 수원 선관위 연수원의 활동이 떳떳하다면 수원에 출동했던 계엄군 책임자 국회에 불러들여서 거기 출동한 부대가 어느 부대냐, 몇 명이냐, 간 목적이 뭐냐, 생 발광을 국회에서 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후속 반응이 안 나오는 거 보고 어라, 이들이 덮으려고 하네. 저기 뭐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현재도 이들이 저기 출동한 군인들을 안 부르고 기사만 허위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건 민주당의 그동안 행태를 볼 때 더 이상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생각해 보시죠. 민주당 고발 좋아하는데 기사 쓴 기자를 허위죄로 고소를 해야 하고 고소했다는 그 사실도 기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파 입장 말고 일을 저지른 그들의 입장으로 이 사건 푸는 것을 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소 고발 못 하잖아요, 지금. 아마 그런데 누군가를 빌려서 아마 고발은 할 겁니다. 근데 그걸 갖고 나중에 뭉개는 질질 끄는 그런 어떤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선관위 연수원이 건축물 대장 용도가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연수원이 외국인용일까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현지에서 제일교포가 오키나와 항에 중국인을 태운 배가 입항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댓글이 여러 군데서 봤어요, 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제보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오는 이야기들이 이게 사실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여러 사람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민주당 갤러리에서 분탕하려고 우파 유튜브 커뮤니티 돌아다니며 서부지방법원이 여기서 대통령 구속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죠. 가지 말고 광화문 정광훈 목사 신혜식 씨 있는 거기 광화문 집회 가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이 구속심사 받으러 오시면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모여들어 매스컴 탈까봐 그리고 격렬한 시위를 할까봐 분탕치는 것이니 다들 광화문 집회 결집 보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현 장관 등과 협의하여 12.3 밤 전격적으로 부정선거 확인 차원에서 비상계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계엄군 일부를 형식적으로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냈고 성동격서 작전으로 아래 네 곳을 집중 조사했다. 1. 과천중앙 선관위 전산서버 포렌식 조사. 2. 수원 선관위 연수원 인근에서 중국 전산요원 체포하여 치해 법권 지역 압송. 3. 관악구 선관위 여론조사 압수수색. 4. 양구 선관위 압수수색. 자, 이 가운데 1번 과천중앙선관위 전산서버 포렌식 조사. 저게 그 짧은 시간에 가능했겠나? 이거는요, 저는 미리 다 거기 해킹 툴을 심어놓고 과거에 국정원이 그 선관위 서버 이제 이렇게 점검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다운로드는 다 받아놨을 겁니다. 포렌식이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수원 선관위 연수원 인근에서 중국 전산요원 체포하여 치해 법권 지역 압송 이거는 말이죠. 거기 내부에 그 승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이제
과장급, 계장급 이 승진자들 거기 한 9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있었어요, 거기. 그런데 거기가 동이 한 동, 두 동만 있는 게 아니고 별개의 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용도가 불분명한 또 건물이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그 선관위 관계자들도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쪽같이 거기에 있는 중국인 99명을 체포해서 압송해 갔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걸 보면요. 자, 여기 좀 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중에서 특히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조사에서 연수원 건물에는 선관위에서 이미 발표하였듯이 승진한 선관위 4급, 5급 직원, 연수생들이 실제 있었고 실제 있었습니다. 계엄군들은 이들을 일정 시간 통제 감금하였다. 그들은 몰라요. 거기 감금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목적은 수원 선관위 직원 연수원 옆에 있는 다른 건물, 즉 국립농업박물관 건물에 상주해오고 있던 중공인들 99명에 대한 정보를 한미 정보당국에서 오래전부터 첩보를 통해 추적해오고 있었는데 24년 11월 초 미국 정보국 요원들이 공조수사를 위해 입국을 했고 한국 정보당국과 계속 정보 공조를 해오다가 아프리카의 리더 국가인 가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미국의 우호적인 우파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 미국에서 가나 대선 선거 조작을 하지 못하게 123 긴급 비상계엄의 발표를 미국 측에서 요청하여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공조하에 이루어졌고 미국이 오히려 요청했다는 겁니다. 가나다 대선은요 12월 8일이죠. 그런데 왜 12월 3일이냐? 12월 4일부터 그게 거기도 그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딱 맞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또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내부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저한테도 이런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 정보 요원들을 투입하여 수원 선관위 연수원 거주 선관위 직원들을 통제하며 이 통제된 선관위 직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연수원 옆 국립농업박물관에 상주하고 있던 이들 99명 중 중국인들을 체포하여 대형 버스 2대와 미니버스에 나누어 태워 여기 CCTV에도 대형 버스 2대와 미니버스는 나옵니다. 태워서 평택항으로 이송하여 이미 대기 중인 오키나와 주일 미군 해병기지의 스텔스 고속 수송함에 태워 한국이 치해법권 지역인 일본 오키나와 기지 교도소로 압송 수감했다는 설이 가장 신빙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저도 이거는 벌써 이 비슷한 이야기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편화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다 알려져 있어요, 벌써. 제가 지금 이거 이야기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아니고 뭐 벌써 여러 곳에서 방송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스카이 데일리의 116 아침 보도에 대한 현지 오키나와 미국 기지 관련 여러 상황들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일본인 여성의 남편이 오키나와 주1 미군 해병기지에서 근무 중인데 미국 정부와 직접 연락하는 위치의 미군으로 아내가 한국의 스카이 데일리 단독 보도를 얘기해 주니 현재 오키나와 미국 미군 기지에 중국인 99명이 미군 기지 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오키나와 현지 거주 김주현이라는 분도 기지 주변에 거주 중인데 안면에 있는 친한 헌병들과 미군들로부터 중국인들 99명을 수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명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임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균 국방TV에서도 116 현지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스텔스 고속 수송함의 입항을 확인하였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 정부의 2024년이 아니고 2025년이죠. 반응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스카이 데일리 보도에 대해 직접 관련되는 중국 공산당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의견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고 1월 5일 중국은 주 한국 대사관 발표로 중국인들의 한국 정치 상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탄핵 심판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지를 내렸었죠. 그 후에 중국인들이 사라진 건 또 사실이에요. 향후 한국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중국이 저런 결정을 했던 것은요. 한국 정부와 마찰보다는 미국 트럼프가 무서워서 그렇죠. 트럼프가. 자, 이게 거의 이제 굳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카이 데일리가 이번에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고요. 지금 모든 좌파 언론들이 이걸 제대로 지금 공박을 못 하잖아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쪽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그동안 치부했었는데 그중에서도 핵 중 핵이 이거거든요. 이거는 물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대한 글로벌 이슈입니다. 이거는. 중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기지를 이용해서 왜 한국이냐? 그런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던데요. 왜 중국은 중국 자국에서 하지 한국에서 와서 하느냐? 그게 중국은요, 그 수상한 짓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차단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중국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을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히는 데가 많습니다. 한국은 근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의 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IT가 너무도 발달해 있고, 그리고 여기가 허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인터넷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인터넷 그 가상 세계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최선진국입니다. 여기 있으면 속도도 빠르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세계 선거 관련,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무슨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인천에 있습니다. 그게 생긴 지가 지금, 그 사무실이 이제 가동된 지가 이제 얼마 정도 되는데요. 바로 이런 뉴스가 있었죠. 송도 G타워에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에 출범했습니다. 이게 2014년이죠. 2014년. 10년 전쯤이죠. 이거 관련 소식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왜 대한민국이 이런 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호소해가지고 저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들 때 저희 발국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수출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이거 보면요. 이게 대한민국에 왜 중국 해커들이 들어와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정황이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100% 사실로 전제한다고 보면은 다 악의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 인천에 저런 기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 줄도. 여기에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때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걸 준비했던 것은 그 아주 오래 전부터 했었고요. 이 당시 놀랍게도 시장이 송영길입니다. 자, 이거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 지금 하면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건 자세히 제가 다른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카르텔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정말 나라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세계 지배 이런 것이 또 일어날 뻔도 했었죠. 자, 누리PD 김준이었습니다.